크립토로 롱런하자.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이번 주 FOMC 미팅을 앞두고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산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요 포인트와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거시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FOMC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다 소화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내년까지의 전망까지도 다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25bp나 가능성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전에 제조 관련 지표와 소매 판매 같은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만 이 지표들은 이번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본이 18일에서 1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 7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게 됐을 때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전망이 치열하게 엇갈리는 가운데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근거로는 내년 초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는 그 불확실성들이 더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달갑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주에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6%로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3월 이후의 상황들은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즉 각종 지표들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12월과 1월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A 파트에 따르면은 21억 달러, 한화로 3조 원 정도 규모 자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수준은 1일 평균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2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또 흥미로운 포스팅을 했는데, 세일러 트래커에 녹색점이 없나요? 라는 포스팅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온체인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미결제 확정이 지금 수직 상승하는 움직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고치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급격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요가 미국발 수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수요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오히려 더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요가 다른 국가에 기반을 둔 코인베이스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급격하게 감소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X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 30일 동안에 주요 거래소에서 12.4만 BTC가 순유출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매도량도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유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7.2만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유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2.9만 BTC가 유출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57만 BTC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유출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은 수요가 유지되는 한에서 시장이 비트코인의 공급 압박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많은 호재들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의 더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면서 비트코인을 한 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즉 소매 개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슈림프라고 해서 새우 투자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보다 더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플랑크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마 0.1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 주소 수가 323K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1K 정도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는 그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지난 1월 달에는 199만 BTC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90만 BTC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채굴자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했던 이 시그널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감소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량 매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채굴자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수치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마라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같은 대표적인 채굴 기업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57%까지 회복을 했지만 주요 저항 구간, 주요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자본이 유지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가격을 유지하면서 알트코인이 반등 움직임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남은 연말 동안에는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스트라이크의 창립자인 잭 말러스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계획에 대해서 한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가 달러 안정법을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친암호화폐 상원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가 지난 7월에 발의한 이 법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하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최소 20년 동안 보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매집과 더불어서 미국이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지 신시아 루미스와 신임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만나서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는 스콧 베센트를 암호화폐 지지자라고 소개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적인 동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차기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장입니다. 프렌치 힐이 향후 100일 내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친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렌치 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성장을 방해해왔던 즉 규제 혼란을 지금 종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에 뭔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뉴스레터 그리고 팟캐스트 플랫폼이죠. 뱅크리스의 설립자인 라이언 아담스가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 정부는 이미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13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의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싶어 할까? 과연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해외 매체인 DL뉴스가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알트코인이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난 10년간 8번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과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월 취임, 제도적 채택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따지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리시한 이 12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넥소 소속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초, 내년 초에 이더리움이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세 신호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세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도 연설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블랙락이 최근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2%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장했고, 비트코인 ETF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중 하나로 평가받는 데다가 지금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레이 달리오 같은 인물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가격의 큰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65로 나오고 있는데요. 90을 터치를 했다가 하락 추세를 이어갔는데 최근에 69까지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더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알트코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미팅을 기점으로, 그리고 내년 초순을 기점으로 해서 알트코인이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되고, 앞으로 꾸준히 알트코인은 우상향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장에서는 AI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코인과 디파이, 그리고 게임파이, ETF, 레이어2 이런 순서대로 시장에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알트코인 대세장에서는 지난 2021년에 이 디파이와 NFT가 있었다면은 이번엔 AI 에이전트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 아직까지 초기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코인과 게임파이 그리고 NFT와도 다 연결이 되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큰 흐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알트코인의 큰 변동성과 거대한 흐름들을 포착하시기 어려우신 우리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함께 하시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XRP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이 되었는데요. 2025년에 XRP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엑셀러의 창립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이 RLUSD 거래 및 송금은 대부분 XRP 레저와 XRP EVM 사이드 체인에 결제되어서 XRP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XRP로 가스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할 때마다 XRP를 일부 소각하기 때문에 XRP 홀더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 매체인 크립토폴리탄이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트럼프 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그 이후로 많은 규제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규제에 의해서 사업이 눌렸던 만큼 트럼프 당선으로 규제가 해소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황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에이브와 관련해서도 펀더멘털 지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의 순자금 흐름이 지난주에 무려 5억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인 카우스왑을 통해서 1842 에이브를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날에도 422 에이브를 매수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886 에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상단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고요. 지금 갈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시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의 흐름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계속해서 갈색 고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나머지 고래들이 그동안에 물량을 던져내고 있다가 다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세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캡처 시점으로 104.8K였는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105K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더라도 104K 상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113K와 125K를 목표가로 해서 지금 달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22평선을 터치하고 즉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2평선이 98.2K입니다. 거의 100K에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RSI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을 돌파하고 과매수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MACD 상으로도 골든 크로스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심리적인 어떤 여파들에 의해서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져갈지 이 흐름들이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을 보일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지금 106.6K에 좀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롱 포지션도 지금 가격 하단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또 트리거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견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